아름다운 손글씨 캘리그라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붓펜을 이용한 선 연습해보니 어때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캘리그라피 첫 시간에는 선긋기를 배우게 돼요. 다양한 선긋기를 통해 붓 감각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죠? 무단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취해질 수 있으니 모두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선 그리기에서 감정선을 그려볼 거예요. 감정선이란 이름 그대로 감정을 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고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의 굵기나 형태, 방향 등이 정해지겠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희로애락의 선들을 그어볼 건데 그 중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선은 따로 표현하기 어려우니 함께 묶어서 설명할게요. 정리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의 선, 노여움의 선, 슬픔의 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을 그어보기로 해요. 단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선을 그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쁨, 즐거움에서는 기쁘거나 즐거웠던 감정을 선으로 표현해 보는 건데 실제로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폴짝폴짝 뛰거나 박장대소하거나 성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 등이 그려지네요. 획이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될까요? 선이 종이 밖으로 뻗어나가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길 바래요. 노여움에서는 화가 났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거나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화를 사기려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화를 내게 될 거예요. 종이 위에 붓으로 휙 선을 긋거나 점을 찍듯이 마구 찍을 수도 있겠죠. 자신이 화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떠올리면서 그 감정을 붓에 담아 선을 그어보길 바래요. 슬픔에서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내려가게 되죠. 울컥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슬픔이 복받쳐 올라 딸꾹질하듯 숨을 불규칙적으로 쉬기도 해요. 이러한 슬픔의 감정들을 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선의 방향이나 굵기 등을 어떻게 표현해야 슬픔이 표현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보길 바래요. 지금까지 그어본 감정의 선들을 글씨에 적용하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까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감정선이 가장 잘 표현된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단어의 뜻과 맞지 않는 감정선으로 글씨를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길 바랄게요. 자, 드디어 붓을 잡아보고 본격적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을 시작하는데 한 번째 알아보기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훈민정음을 통해 눈에 익은 서체라 쉽게 친해질 거예요. 한 번째의 특징,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등을 기억한다면 그 속에 적힌 글자의 모양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사각형 틀을 가득 메운 강인한 획, 부드럽지만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강직함이 느껴지는 서체, 바로 이 서체를 판본체라고 해요. 모든 서체의 기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그래서 서예나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히는 서체이기도 해요. 판본체는 글자가 사각형 프레임 속을 꽉 채운다는 것, 다른 하나는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판본체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자의 자형과 받침의 위치 등을 익힐 수 있어요. 판본체는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앞에 배워본 기초선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만만한 서체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길 바래요. 일반적으로 판본체는 세로로 써내려 가는 것이 정석이며 오른쪽에서 시작해 왼쪽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역입과 회봉에 주의하고 모든 획의 굵기가 일정할 수 있도록 신경 쓰며 한번 써보세요.
더블클릭해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한 번째는 한글 서체의 하나로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등에서 많이 쓰인 서체이기 때문에 네모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시작과 끝은 여깃과 해봉으로 둥글게 마무리해 주는데요. 한 번째에서 리을, 시옷. 시옷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의 간격이 같아야 해요. 이응입니다. 원이 잘 안 써지면 천천히 그려보세요. 비읍, 히읗, 치읓, 다음은 판본체의 모음이에요. 연습지에 있는 것처럼 따라 써보기도 해보시고 하얀 종이에 그냥 자유롭게 써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판본체 단어 배우기 단어 연습인데요. 판본체로 쓴 단어들이에요. 따라서 적어보세요. 제시된 단어 외에도 다양한 주변 사물의 이름을 적으면서 연습해 보기를 권할게요. 자음과 모음의 크기와 비율, 받침의 위치나 크기 등을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판본체에서 단어 쓰기예요. 구름, 기쁨, 결혼, 맑음, 설레임, 유채꽃, 잎사귀, 좋은 날. 간단한 두 글자나 세 글자짜리 단어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서 혹은 선을 저렇게 그어준 다음에 그 위에 여기가 해봉을 기억하면서 써주세요. 판본체의 단어 배우기 영상이에요. 판본체 가입니다. 판본체 야. 화선지 종이를 네모나게 접은 거 보이시죠? 화선지 종이는 접더라도 나중에 잘 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기 전에 저렇게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서 사용하면 편해요. 판본체 말, 맑음이라는 단어예요. 구름, 구름이라는 단어예요. 네모나게 종이를 접어서 꽉꽉 채우는 거예요. 글씨를. 다음은 궁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체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죠. 궁체는 조선시대 궁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서체로 크게 정자체와 흘림체로 나뉘어져요. 여기서 정자체는 또박또박 바르게 쓴 서체를 말하고 흘림체는 정자체를 쓸 때 속도를 내서 자음과 모음 사이에 서로 이어지는 획들이 생기게끔 흘려 쓴 서체를 말해요. 궁체의 특징은 한 글자의 자형이 오른쪽 기준선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세로선을 쭉 그어보고 여기서 글자가 이 선의 왼쪽에 위치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체로 단어나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쓰게 되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궁체를 익힌 뒤 나중에 캘리그라피의 응용에 사용할 테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체 자음 배우기인데요. 궁체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모음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자음의 형태가 바뀐다는 점이에요. 가, 구, 고 이런 식으로 모음에 따라서 기억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자음과 모음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과학적인 서체라고 할 수 있죠. 또 판본체와 달리 글자에서 획의 강약이 드러난다는 점도 궁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궁체의 자음 연습인데요. 궁체의 자음은 모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모음에 어떤 자음 서체를 써야 할지 체크해 보세요. 궁체 자음 배우기에서 지읒, 치읒, 피읒 부분이에요. 궁체 자음 쓰기 영상입니다. 궁체는 어떤 모음과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자음의 형태가 바뀐다고 했으니 자음과 모음을 잘 보세요. 기억. 첫 번째예요. 아야, 어여, 이와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두 번째는 우, 유, 이, 으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세 번째는 오, 요 받침과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오, 요 받침과 함께 쓰이는 서체에서는 가로 길이가 세로보다 좀 더 길어야지 글자가 안정적으로 보여요. 니은 첫 번째 아, 야, 이와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두 번째는 오, 요, 우, 유, 으와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세 번째는 어, 여와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네 번째는 받침으로 쓰이는 서체예요. 미음, 모든 자음에 쓰이는 서체죠. 비읍도 모든 자음에 쓰이는 서체고요. 시옷 첫 번째는 아, 야, 이와 함께 쓰이는 서체예요. 두 번째는 어, 여와 함께 쓰이는 서체. 세 번째는 오, 요, 우, 유, 으와 함께 쓰는 서체예요. 받침으로 쓰이는 서체. 궁체 모음 연습이에요. 점을 찍듯 붓을 눌러 시작하고 획을 마무리할 때는 붓끝을 들어 올리면서 점점 얇게 긋습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예, 예. 궁체 모음 배우기예요. 궁체 획의 기본. 궁체에서 가로 획. 가로획은 붓끝을 그대로 눌러 찍은 뒤 살짝 들어 올려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선을 그어줘요. 윗부분은 직선을 유지하고 아래쪽 선은 끝을 맞춰주세요. 허리는 잘록하게. 점을 찍듯이 붓끝을 천천히 누른 뒤에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궁체에서 세로 획을 볼게요. 붓을 눌러 찍은 뒤 선을 긋고 끝을 모아서 천천히 빼주세요.
시작 부분은 약 45도 각도로 꺾어주면 좋아요.